두려움을 느꼈지만 용기를 냈다는 분들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지난밤 위험을 무릅쓰고 총을 든 계엄군에게 맨몸으로 맞섰던 시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된다던 계엄을 몰래 준비했고 무방비의 국민을 향해 총을 들었던 장본인이라면 무슨 일을 벌인다 해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의 뜻을 지키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에 남을 시간을 기록한 2024년 12월 4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계속 뉴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 일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총을 들고서도 계엄은 나의 권한 활용이라 했다는 내란죄 피의자를 지키는 게,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군인들이 국민에게 총을 드는 장면을 봐야 합니까? 이런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을 배신하지 말자고 뜻을 모을 게 아니라 그들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언제나 국민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친위 쿠데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임무는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는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트라우마란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습니까? 군사 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들이 다시 총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 표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몇 년 정권을 잃고 자리를 잃었던 게 트라우마라는 겁니까?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내란죄 피의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아직도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당의 이익이 국민의 뜻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지는 뉴스특보에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집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군대를 움직일 권한도 있고 그걸 막겠다는 군 인사를 날려버릴 권한까지 있는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은 왜 아직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까? 또 다른 내란 사태를 일으켜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십시오. 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뉴스를 봐도 안 봐도 계속 불안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지금도 역사를 만들고 계신 여러분께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슨 주술에라도 걸렸는지 국민의 명령도 안 듣고 가장 중요한 동맹이 분노를 꾹꾹 눌러 담으며 반복하는 경고도 안 듣고 자본시장의 질타도 안 듣고 결국 아직도 내란죄 피의자 편만 들고 있습니다. 상대의 뜻을 무시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까지 계속 듣지 않으면 결국 손절당하는 겁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12월 12일, 지난 1979년 군사반란이 있었던 날입니다.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얼마 있지 않아 계엄군은 광주에서 학살을 저질렀죠. 그로부터 45년이나 지났는데 광주의 참상은 2024년 서울에서 재현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12.3 내란을 여러분께서 막아내지 않으셨다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 아이들의 삶까지 파괴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당 중진이란 이들은 토요일에 탄핵안을 표결하면 집회 시위자들 때문에 자신들이 위험할 거라며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역사의 역행을 막아냈고 지금도 맨몸으로 막고 있는 수준 높은 시민들을 매도하고 있는 내란 비호자들이야말로 반역을 멈춰야 합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변명은 비겁했습니다. 태도는 비루했습니다. 표현마저 저열했습니다.
망상에 빠진 채 이대로 혼자 퇴장하진 않겠다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볼모로 붙잡고 허우적대는 듯 보이는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반복되는 파렴치한 거짓말에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입니다. 대통령이란 호칭을 붙이는 것도 담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과연 적절한가 싶게 만드는 29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왜 그 긴 시간을 앞으로는 또 얼마큼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는데 써야 할까요?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 국회 앞에서 느낄 수 있는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과 이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모습이 저 뒤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분명 잘 들리고 잘 보일 겁니다. 세상을 극도로 어지럽히는 한 명이 권력을 가졌다고 막기 어려운 큰 존재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이 전국 각지에서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에겐 뽑을 권한도 있지만 뽑아낼 권한도 있습니다. 지난 끔찍했던 내란 사태를 막아내고 결국 멈추게 만든 시민들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고 안전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어도 시민들의 눈과 귀와 연결된 마음은 여전히 내란 사태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 집중했던 시민들은 이제 수사기관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1년 지난다고 잊힐 일이 아닙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에 다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다들 그럴 수 있도록 수사기관들은 계속 시간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법을 많이 공부해서 법이 무서운 건 아는데 국민은 무섭지가 않은 겁니까?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모아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바란다던 건 반사회적인 극우 세력이 바라는 것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열 수 있다던 새로운 미래는 주술을 신봉하는 이들이 그리던 미래였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보수가 아닌 극우였고 기도가 아닌 주술이었던 겁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란 세력이 사실상 현직 대법관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간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일 텐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고 있는 그 권한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가 준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온 거죠.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은 뭐든 할 수 있다던 이른바 긍정의 끝판왕이죠. 현대그룹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도 이것만 없으면 우리는 뭐든 해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고작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전쟁을 유도했다는 근거들이 나옵니다. 전쟁이 나면 삶이 파괴될 힘없는 국민에 대한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광기를 편들고 특검으로 수사도 못하게 시간을 끌어주는 이들에겐 지금도 국민에 대한 고려는 없어 보입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신을 보통 사람들과 다른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랬어야 할 국무총리가 적반하장으로 이제 와서 내란을 두고 타협, 토론, 협상, 공평함을 운운하며 마치 중립적인 척 내란죄 피의자들을 편들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감금하고 사살하려 했다는 범죄자와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타협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 국민이
자기 발 아래 있다는 듯 우습게 보는 게 본질입니다. 또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데 광기 어린 내란 세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도 못하게 스스로 막아서 놓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예측 가능성과 심리를 운운합니까? 유체이탈입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그랬죠. 이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 헌법대로 하면 됩니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며 내란을 일으켜 직무정지된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얼굴 두껍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대혼란 뒤에 숨은 피의자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끝까지 감싸고 돌다 직무정지된 피의자가 한덕수 총리입니다. 혼란을 해결할 방법은 헌법에 명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 대혼란 종식의 헌법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 시청자 여러분의 바람대로 시민들의 연결된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내란 사태는 종식될 겁니다. 그게 우리 헌법에 담긴 뜻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